네, 민주당이 때 아닌 구인난을 겪고 있죠. 네, 바로 서울시장 후보를 찾는 일인데요. 서울은 정말 민주당에는 험지 중에 험지가 된 곳이죠. 차출론도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 하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출마 얘기 나중에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현안 좀 먼저 의견 좀 듣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결국은 대선 이후 19일 만에 오늘 저녁에 만나게 됐는데 그 배경들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또 회동 형식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단둘이 아니라 또 배석자가 같이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형식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면 뭐 이게 회동이 아니라 뭐 회담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번 그 회동의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허심탄회하게 좀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네.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뭐 결판을 짓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요. 뭐 그러면 어쨌든 뭐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서로 뭐 의제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이 만난다고는 했는데 뭐 그래도 이른바 뭐 MB 사면 뭐 그리고 그 대통령 집무실 뭐 이전이라든지 뭐 추경 이런 얘기도 뭐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특별한 의제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건 더 예. 이상하겠고요. 아마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덕담만 하는데 뭐 굳이 뭐 저녁에 사실 마음먹으면 무한대로 계속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잡아서 한 건데 네.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요. 자, 이거 추경 얘기 좀 할게요. 네. 그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경 50조 이거 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얘기했거든요. 민주당도 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같고요. 근데 홍남기 장관이 이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시기에도 예. 대선 이후 즉시 네. 추경 등을 통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입으신 어려움들, 손실들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예. 야당에서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어허.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추경을 했는데 예. 또 바로 이제 추경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 네. 이런 논리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경을 하려면은 또 그 추경을 위한 재원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저희 당은 워낙 사안이 위중하고 급하니까 국채 발행도 예. 고민을 좀 하고 이후에 이제 세출 조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국채 발행했던 부분을 좀 메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방식까지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하게 정부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요. 예. 뭐 그러면 이게 여야가 이렇게 서로 뭐 입장이 같은 상황인데도 홍남기 장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차기 정부가 시작된 이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뭐 지금으로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윤 당선인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갈등 소지가 됐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거를 용산으로 옮기는 그 안에서 관저를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럼 예산이 또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협력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좀 입장이 좀 뭐 변한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예. 안보의 공백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예. 또는 주변 시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으니 예. 차분차분 검토하면서 이런 우려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겠다라고 해서 예.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예. 뭐 어쨌든 그럼 뭐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서는 취임 이후에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 아마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지금 그 국방부 부진의 관절을 새로 짓는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제기했던 우려를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라도. 예. 그러니까 출퇴근을 대통령이 먼 거리를 하다 보면은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 통제 및 전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민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저희들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면서 진행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주민 의원 비롯해서요, 민주당 의원 11명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셨네요. 근데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이것도 뭐 계속해서 끝물을 내로남불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법안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 당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종래에 보면 두 가지 괴 사건들을 보통 다루거든요. 하나는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검찰 본인의 문제. 검찰 본인의 문제 역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본부장 비리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당선인이고 곧 대통령이 될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자 또 검찰총장 당시에 문제가 됐었지만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지금까지 되어왔던 또는 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어 왔던 사건의 궤들로 보면은 딱 부합하는 사건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또 뭐 검수완박, 검찰 개혁 이쪽에도 방점을 두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조홍천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이 검찰 개혁 입법 속도를 너무 내면 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이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프레임으로 다가왔었냐면 야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너희들을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설사 분리한다 하더라도 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거예요.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를 향할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한다. 이거는 막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검찰의 이상적인 시스템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절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 행사를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들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되기가 좀 이전과는 상황과 구조가 달라졌죠. 좀 달라졌다. 또 이전에 뭐 이런 검찰 개혁이라든지 특검법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이게 좀 뭐 좀 만급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이거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전에도 뭐 그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차 검찰 개혁을 해서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시행한 지가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수사 기소를 좀 더 분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게 뭐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또 유예 기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제도적 혼란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특검법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실제로 만약 수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그런 특검 수사가 과연 뭐랄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게 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인과 장모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예, 그 대통령과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에 언론 인터뷰에서요, 그 네.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정치 그러니까 보복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또 당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 경로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이른바 정치 보복 상황 이런 건 걱정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특검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고 했던 네. 그 대상 사건들은 예.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건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네 라는 또 인상을 주었던 사건들이고요. 예. 그런 사건들만 좀 추려서 결말을 좀 보자. 예.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말을 좀 보자. 예. 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복을 한다라고 비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 지금까지는 언론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검토 이렇게만 나와요. 어떤 예 지금 어떠십니까? 결심을 완전히 굳히신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요. 너는 왜 이렇게 예. 고민을 길게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요.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셔서 예. 그거 가지고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검토하시는데 출마 결심 굳히는 쪽으로 좀 더 이동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예. 저야 뭐 네. 조금이라도 더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간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고요. 예. 몸이 상당히 좀 가벼운 상황이에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런 판단만 끝나면 어느 쪽이든 뭐 가볍게 갈 수 있는 입장이고요. 예. 네. 주변에서 혹시 뭐 만류하는 분도 계십니까?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당내에서의 역할, 예. 그러니까 개혁 입법 처리라든지 예. 또는 당 혁신 쪽에 좀 더 무기를 실어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 반대로 지방선거 같은 때 좀 젊은 기수들이 치고 나와야 네. 세대 교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가만히 있는다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 달려고 나가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차출설이요. 네. 이게 자꾸 나오는데 네. 송 대표께서 또 뭐 SNS에 올린 글도 보면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송 대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송 대표님도 여러 가지 고민하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박주민 의원 본인의 뭐 검토 고민은 고민이고요. 그러면 네. 이번 서울시장 경선 이게 이를테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를테면 뭐 흥행이라든지 뭐 그러면 또 어떤 인물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인물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보는 사람마다 입장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좀 민주당에서는 조금 새로운 변화 예.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해주시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러면 이제 인천 계양 지역구 국회의원 이게 공석이 되는 건데 이재명 상임 고민이 이쪽에 재보궐선거에 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뭐랄까요? 그냥 소설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거는 이제 사실 뭐 굉장히 앞선 얘기죠. 여러 가지 가정과 이런 것들이 겹쳐진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네.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검찰이 최근에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네. 이 뭐 이른바 뭐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캐비넷 열어서 이걸 3년만 압수수색한 걸 두고도 여러 가지 뭐 검찰이 결국은 뭐 범죄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우선은 3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제 강제 수사 들어간 거 그리고 네.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을 예. 보면 좀 뭐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워요. 예.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도 더 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 일단 하여튼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 박주민 의원님 여전히 예, 서울시장 출마 고민 중에 검토 중이신데 빨리 고민 끝내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바로 인터뷰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